안녕하십니까. 윤리학연구소 147번째 이론론 12번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병군이 말하는 이론론, 이게 사실은 10번째에 좀 거칠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거칠었던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한 게 서병군이 말하는 이론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 두 번째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서병군이 말하는 이론론은 모든 것은 하나다라는 추상적 주장에 머무르지 않죠. 그래서 이론론은 존재의 근원, 세계의 드러남, 공동체의 삶, 그리고 개인의 실천이 처음부터 분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는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의 근원, 그러니까 절대자와 이 세계와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와 개인은 발음의 관계로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발음의 질서로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관계 맺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보다 구체적으고 바람직한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개인의 실천이 발음에 근거하면 공동체의 삶도 발음에 따른 선택이 가능하고 공동체의 선택에 발음에 근거하면 세계, 즉 세계와 자연이 어떻게 해요?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알게 되고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이 내재적 초월성인 존재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발음의 연속이에요, 발음의 연속. 그래서 이론론에서 하나란 동일화된 하나가 아니죠. 지금 보세요. 이게 동일화된 하나가 아니라 단지 발음의 연속성으로 이제 이어져 있을 뿐이지만 각기 서로 다른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드러내며 사유와 질서, 윤리와 행위를 동시에 낳는 살아있는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같은 곳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러남의 관계가 가장 존재의 근원이 이게 가장 심원하고 그 다음 세계고 그 다음 공동체고 그 다음 각자 자신이 되겠죠. 그래서 이론론의 가장 깊은 바탕에는 선험적 오한구조인 광명리 성지가 놓여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존재의 근원에서 세계의 드러남을 이 단계에 있어서 뭐가 있어요? 빛이 있었습니다라고 해요. 빛이 있었고 뭐요? 밝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됐죠. 밝음을 보여준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뭐예요? 세계, 자연이 드러나는 토대가 뭐예요?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드러난 세계와 자연 속에서는 우리의 공동체의 삶인 하나의 집단이 형성이 되고 이 집단된 형성 속에서 그 집단의 일원인 개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선험적 오한구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험적 오한구조. 따라서 선험적 오한구조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내려오는 형태의 모습인데 이 모습을 우리는 오황인 광명리성지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 그 중에 빛은
근원이 스스로를 비추는 자기 발현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통해서 존재의 근원을 내비춰준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습은 사실은 플로티누스에 있어서의 빛이 넘쳐 흐름이다. 빛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넘쳐 흐르는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만물이 생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주체와 객체가 갈라지기 이전의 비춤입니다. 이게 주체와 객체가 갈라진다는 건 뭐죠? 인식 이전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이전의 비춤 그 자체이다라고 했고, 밝음, 명은 빛이 드러난 밝음으로, 그러니까 빛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밝음이라는 것을 겪게 된다는 거죠. 이 밝음은 판단과 인식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밝음이라는 거는 판단과 인식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거를 만들어요? 기준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이전에 이미 세계가 환히 열려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렇게. 그 중에 이 리라는 것은 이 드러남이 무질서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내재적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리는 어떻게 해요? 혼란스럽게 있지 않고 질서 정연한 모습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질서 정연한 모습으로 있다는 게 내재적 질서예요. 이 내재적 질서라는 건 발음의 질서 속에 있죠. 발음의 질서인데 이것을 뭐라고 해요? 질서 정연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는 외부에서부터 부과된 규칙이 아니라 외부에서 부과된 규칙이 법과 같은 거고 우리는 도덕이라는 형태에 있어서 주어짐의 관계로 얘기할 수가 있죠. 그게 도덕이라기보다는 예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낫겠네. 예. 그래서 존재 자체의 결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성은 이러한 질서 속에서 각 존재가 자기 자신으로 그랬어요. 자기 자신으로 드러나는 본래 성품이며 선악이나 문화 이전의 발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선악이나 문화 이전의 발음을 가리킨다는 얘기는 이게 뭐죠? 이게 분별 이전이라는 거죠. 분별되기 이전입니다. 분별되기 이전의 발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때 드러난 지는 이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는 근원적 머뭅으로, 그러니까 근원적 머뭅은 곧 뭐? 이 근원적 머뭅은 곧 멈춤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머뭅으로 생각을 억지로 멈춘 상태가 아니라 분별 이전에 안정된 자리입니다. 분별 이전에 안정된 자리라는 거는 분별 이전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현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분별 이전의 세계를 맞닥뜨리는 순간이 뭐냐면은 줄탁동시의 순간이고 투득이 되고 증득되고 도노되고 깨달음이 일어난 순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광명리 성지라는 이 오왕의 다섯은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근원이 동시에 작동하는 5가지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근원적인 존재에서부터 존재의 근원에서부터 드러나는 빛이라는 게 비춰지면서 밝음이 드러나고 밝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질서가 구축이 되고 질서가 구축된 것에 각각의 만물이 자기의 본성대로 구현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현존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은 멈춤으로서 가능하다 이 얘기지. 이게 오왕의 구조예요. 이러한 선언적
오황 구조는 추상적 원리로 머물지 않고 곧바로 삶의 장에서 실천적 구조로 드러나죠. 삶의 장에서 실천적 구조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차원에서 그것은 지감각 성공의 다섯 항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뭐예요? 공동체의 차원이니까 이게 이 맨 마지막에 이 공이 아니라 행이 아니라 이 행이 아니라 공의 의미로 들어가죠. 이때 공은 공변됨도 쓸 수 있고 함께 공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는 공동체 안에서 판단과 대립이 앞서지 않는 바탕이 되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 바탕이 된다는 거는 그 기준이 되고, 무슨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보는 기준이 되고 하니까 정견의 기준이 되고, 감은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타자와 세계에 대해 열려있는 감흥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감이 뭘까요? 이때 감. 이때 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양심의 소리예요. 양심의 소리 혹은 소크라테스의 다이몬의 소리예요. 이게. 양심의 소리, 다이몬의 소리에 이 감은 타자와 세계에 대해 열려있는 감흥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타자와 세계에 대해서 이 관계가 어떻게 다르냐, 다르지 않느냐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감흥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각이라는 것은 이게 깨달음이죠. 이 각이라는 것은 이해관계나 이념 이전에 상황의 다름을 알아차리는 공동의 자각이며, 이때 공동의 자각이라는 것은 보편성에 입각한 보편성에 입각한 뭐예요? 정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은 억지 규범이 아니라 억지로 만들어진 법이나 아니면 이런 게 아니라 성품에 따른 삶의 방식으로 구현됩니다. 그러니까 성품에 따른 삶의 방식이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발음에 따른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할 때, 이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한다는 건 오항이, 실천적 오항이 함께 작동할 때 공동체는 계약의 산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공의 장으로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선언적 오항 구조가 실천적 오항 구조로 넘어오면서 그 내용 자체는 뭐예요? 우리가 외형적인 변화는 있다 하더라도 내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속성의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공은 결과가 아니라 근원의 일원성이, 보세요. 근원의 일원성이 사회적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재적 초월자가 우리의 현실에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 지금 발음의 질서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은 다시 개인의 삶 속에서 지감각 성행 그랬어요. 지금 요 네 개는 동일시되고 그 이 뒤에 다섯 번째 행만 공과 지금 다름을 얘기하잖아요. 행이라는 실천 구조로 완성이 돼요. 개인에게서 이 멈춘다는 것은 생각과 감정에 즉각 끌려가지 않고 사태 이전의 자리에 머무르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사태 이전의 자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본래의 모습에 가장 가까이 가서 살펴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판단 이전의 자리가 이게 뭐였지?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이라는 것은 타자와 세계를 대성화하지 않고, 아까 우리는 이 위에서 감을 뭐라고 그랬죠? 감을 양심 또는 다이몬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잖아요. 다이몬 소리. 이 양심은 타자 세계를 대성하지 않고 느낄 줄 아는 능력이며,
그래서 각은, 깨달음은 계산과 이익을 넘어서 발음을 알아차리는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성이라는 것은 억지로 만들어야 할 도덕적 이상이 아니라 본래 성품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는 삶의 결입니다. 그러니까 어긋나지 않다는 게 뭐죠? 발음의 질서에 맞게끔 이 얘기예요. 발음의 질서에 맞게끔 살아가는 삶의 결입니다. 그리고 행은 이러한 발음의 개인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행이라는 것은 실천이죠. 행이라는 것은 실천입니다. 실천이라는 것은 이러한 발음이 개인의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개인의 내부에 머무르는 게 뭐죠? 이게 선함을 보존하는 거예요. 선을 보존하는 거. 머무르지 않고 세계 속에 책임 있는 행동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의로서 나타납니다 했을 때 이 의가 정의의 개념이 되니까 앞에 발을 정자를 붙여서 정의 이래도 되고 정자를 뺀 의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서 공은 따로 주어지지 않으며 바로 이 행을 통해 실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라는 게 정의적인 것은 꼭 공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편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이론론에서 근원과 세계, 공동체와 개인은 서로 다른 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가 서로 다른 국면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구조가 서로 다른 국면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음의 질서 속에서 달리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선언적 오항은 존재의 바탕을 밝히고, 선언적 오항은 뭐예요? 존재의 바탕을 밝히고, 그러니까 근원에 대한 것을 얘기한 거죠. 반면에 실천적 오항은 뭐예요? 공동체의 삶을 조직하며, 그러니까 공동체의 삶을 조직한다는 건 공변된 거와 함께 더불어 공의 의미를 갖는 거고, 개인적 실천 오항은 이건 행의 의미죠. 행의 의미는 그 일원성을 삶으로 증명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의 나타난 선언적 오항과 실천적 오항의 공과 행의 의미는 뭐죠? 이론적인 형태의 이론론을 우리의 삶 속으로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됐죠. 따라서 그의 이론론은 존재론이면서 동시에 윤리이고 사유이면서 동시에 살아야 할 실천 방식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밝음이 세계와 인간, 우리의 행위 속에서, 우리의 행위요, 실천 행위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뭐죠? 철학적 자각입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저희 이론론 틀을 정확히 3층 구조로 재정리한다면, 선언적 5항, 실천적 5항, 공동체적인 거죠. 개인적 실천 5항, 지감각 성행 노름이 하나의 이론적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구성되죠. 따라서 그가 말하는 이론론은 선언, 공동체, 개인 실천을 관통하는 하나의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지. 그래서 존재의 근원이 우리에 있어서의 개인한테 드러나는 모습까지 현현이 됐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는 참 잘 살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론론에 대한 근본 입장을 볼까요? 이 서병곤의 이론론은 상위사학적 주장이나 추상적 통일이 아니었어요. 근원은 하나이며 그 하나는 선언적 구조로 작동을 하죠. 그래서 공동체의 삶으로, 이 선언적 구조가 공동체의 삶으로 드러나고 개인의 실천으로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론론에 있어서의 그 줄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론은 존재론, 인식론, 윤리, 수행론이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철학적 사유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항 구조를 보면 오항 구조에는 선언적 오항과 그 다음에 실천적 오항의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서남적 5항은 광명, 리, 성, 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원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존재 구조로서 서남적 5항은 인간 이전, 문화 이전에 이미 작동하는 존재의 바탕 구조입니다. 존재의 바탕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남적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광명, 이성지가 광은 근원의 자기 발현, 비춤 그 자체고, 명은 이 비춤이 드러남이죠. 비춤이 드러남, 드러남이니까 인식 이전의 밝음이고 드러난 명료성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명은 인식 이전의 밝음이니까 인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리는 우리는 질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외적 규범이 아닌 내재적 질서입니다. 이 내재적 질서를 뭐라고 해요? 발음의 질서입니다. 이렇게 되죠. 발음의 질서를 우리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진리라고 하고, 이 진리가 그대로 구현이 됐을 때 우리는 이치에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치에 맞은 것을 따를 때 우리는 순리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을 인간한테 적용을 했을 때는 도리에 맞구나, 물건한테 적용했을 때는 물리에 맞구나, 아니면 일에 대해 적용했을 때는 사례에 맞구나, 이런 식으로 이게 각각 적용의 방식이 틀려진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모두 합쳐서 통으로 얘기하면 이걸 모두 조리에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성은 선악 이전의 본래 성품이에요. 그 다음에 지는 분별 이전의 머뭅이죠. 그래서 근원의 안정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건데, 자, 우리 성에서 선악 이전의 본래 성품이라는 건, 선악이라는 건 뭐죠? 분별함이 있는 거죠. 분별함이 있다는 건 어떤 분별이에요? 바름은 선이고, 그 다음에 바르지 않으면, 바름에서 이탈된 바르지 않으면 뭐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 다섯은 단계가 아니라 하나의 근원이 동시에 작동하는 다면적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실천적 5항인데, 실천적 5항은 공동체의 차원에서 지감각성공이에요. 지감각성공. 그래서 선언 구조가 사회와 삶의 장에서 드러난 모습으로, 사회와 삶의 장에서 드러난 모습이 우리는 실천적 5항이에요. 근데 공동체의 차원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맨 뒤에 공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언적 5항은 곧바로 공동체적 실천적 구조로 나타냅니다. 이때 지의 모습은 판단과 대립이 멈춘 공동의 바탕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아야 한다 이 얘기예요. 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 그랬어요. 마음을 다한다는 얘기는 타자와 세계에 대한 감흥 능력인데, 이것을 감흥 능력의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이게 양심이 돼야 되고 다이몬의 소리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은 깨달음이에요. 각이라는 거는 이해관계 이전에 자각과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 오름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정견의 관점으로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은 인의가 아닌 성품의 구현이니까 자기가 본래적으로 주어진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역할을 하는 게 이거라는 거죠. 그 다음 공이라는 거는 계약 이전에 함께 존재하는 거 그랬으니까, 근원적 존재가 존재자들에게 뭐를 해요? 함께 더불어 잘 조화에 맞춰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공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공동체는 개인들의 합이 아니라 근원이 함께 드러나는 방식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 개인적 실천 5항을 볼까요? 개인적 실천 5항은 지감각 성행이라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이 공이 아니라 행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론론이 개인의 삶에서 완성되는 구조. 그래서 이러한 구조는 개인의 삶 속의 실천 구조로 구체화가 되고, 이는 수행 단계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 대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멈춤이라는 거는 머금의 실천이죠. 머금의 실천은 뭐예요? 발음의 질서에 따른 정견의 관점으로 우리는 이 발음을 실천해야 하는 발음의 실현을 위한 뭐가 드러나요? 지혜의 발현이 드러나야 됩니다. 발현된 지혜. 그 발현된 지혜를 가지고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생각과 감정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옳고 그름의 판단 이전에 머무르며 자기 중심적 사고가 멈추는 자리. 이 멈춘 자리가 뭐예요? 발음의 자리예요, 발음.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라 발음의 자리. 그래서 이는 존재의 바탕에 다시 서는 실천이 됩니다. 감이라는 건 느낄 줄 아는 건데 마음을 다해서 느끼는 거 이걸 뭐라고 해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양심 아니면 다이몬의 소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타자와 세계를 대성화하지 않고 공감, 연민, 감의의 능력으로 차단된 자아를 여는 힘이죠. 이는 명이 밝음이 삶에서는 감흥으로 드러나게 돼요. 우리의 삶은 밝음 속에서 어때요? 양심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벗어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바른가 부정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각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은 깨어있음의 실천이고 계산이나 이익 이전의 알아차림이죠. 그래서 상황의 발음을 직관하는 능력이자 교리나 지식이 아닌 깨어있음이 됩니다. 깨어있다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자각의 의미인데 이 자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성한 자세를 가져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의 실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자각으로 인해서 드러난 게 뭐냐면은 우리는 성이에요, 성성. 이렇게. 이는 진리가 삶에서는 자각의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성품대로 사는 삶이에요. 억지 규범 없이 자연스러운 덕행이자 본래 성품에서 어긋나지 않는 선택으로 도덕 이전의 바른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건 우리의 본성 성품에서 드러난 것을 보편화한 게 도덕이에요. 예. 그래서 이는 성은 목표가 아니라 회복되는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행이죠. 이 행이 드러나면 발음의 실천이에요. 발음의 실천인데, 이거는 의도가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을 어떻게 해요? 개인적 깨달음이 머물지 않고, 알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에 어떻게 해요? 알의 행이 돼야 됩니다. 해서 우리는 주자에 있어서의 지행병진도 있고 그 다음에 왕수인의 지행 하빌도 있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지덕일치도 있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지가 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계 속에서 책임으로 나타나고 이는 공은 개인에게서 행으로 실현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실천 오항구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의 오항구조를 살펴봤을 때 세 개를 살펴봤는데 이 세 개가 우리는 삼중 오항구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제일 처음 것은 산업적 구조고 두 번째는 공동체의 실천 구조고 세 번째는 개인의 실천 구조예요. 여기에서 보면 이 성과 지만 이게 동일한 형태에 있어서의 의미이고 광명리, 공감, 각 이 부분은 지금 서로 좀 다르죠. 근데 여기 완전히 다른 표현으로 나온 거는 감공행 이 첫 번째 구조가 그래요. 그럼 첫 번째 구조 광공행은 하나의 근원이 세계 속에서 작동하는 거. 이게 세계 속에서 작동하는데 이건 개인적 작동이고 이건 집단의 작동이죠.
두 번째는 명의 의미인데, 명은 밝음이 감흥 능력으로 드러나는 거. 명이 감흥 능력으로 드러나는 거, 이 감은 마음을 다한다 그랬는데, 이걸로 우리는 양심 또는 닮은 소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리는 질서가 자각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 바르지 않은 것을 행하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치, 진리를 그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각되어야 합니다. 자각되는 모습이 개인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진리가 바르게 구현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성인데, 성은 본래 성품의 구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동일한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는 모든 실천의 바탕이 어디에서 비롯돼요? 지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 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언과 행을 실천토록 하는 그러한 바탕이 된 거예요, 바탕. 그래서 지금 이 3중 5항 구조를 살펴봤을 때 근원과 공동체와 개인은 서로 다른 층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가 다른 국면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동일하지만 이 구조상은 서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얘기죠. 자, 지금까지 한 이론론에 대한 최종 정의를 내리면은 서병곤이 말하는 이론론이란 광명리성지라는 선언적 구조가 공동체에서는 지감각성공으로 개인에게는 지감각성행으로 드러나 존재, 인식, 윤리, 실천이 처음부터 하나임을 밝히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은 수행론, 윤리학, 교육, 정치, 종교, 해석까지 모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완성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윤리학연구소 147번째 이야기에 서병곤의 이론론 2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